창업하면 망한다는 콘텐츠 요즘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줄줄이 나오죠. 폐업률, 생존율, 가맹점의 함정 등을 보고 나면 창업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도 길을 걷다 보면 새로 인테리어 공사 중인 가게가 보입니다. 깔끔하게 단장한 간판, 오픈 준비 중이라는 안내문. 저 사람은 그 콘텐츠들을 못 봤던 것일까요? 아니면 보고도 창업을 한 것일까요? 이게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17년간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창업자들을 옆에서 봐오면서 품었던 궁금증. 몰라서 저러는 건가? 아니면 제대로 준비된 건가?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창업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알면서도 계속 뛰어드는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 창업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미디어에는 온통 불경기다, 폐업률이 역대 최고다, 뉴스는 매일같이 이런 컨텐츠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번화가를 가보면 빈 상가도 보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보이죠. 어제까지 찌개집이었던 곳이 오늘은 마라탕집으로 바뀌고 내일은 새로운 디저트 카페로 바뀝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은 꽤 활기차 보이는 이유는 누군가는 계속 거액의 돈을 들고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저녁 시간에 상권을 나가보면 가게에 손님들이 차 있어 장사가 잘 되나 보다 하는데 이건 상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버티지 못한 자와 새로 환상을 품은 자의 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창업자들의 자본이 무서운 속도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상가 계약을 통해 매장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낀 가장 뼈아픈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의 창업은 내 자산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고 단골을 만들면 그 가게가 10년, 20년 내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나중에는 두둑한 권리금까지 받고 넘길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창업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업조차 철저한 소비재 시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트렌드 주기가 미친듯이 짧아졌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아이템 하나가 반짝뜨면 길어야 6개월 안에 수십 개의 카피 브랜드가 골목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유행이 끝나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같이 무너지죠. 권리금은커녕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토해내며 빚을 안고 쫓기듯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오프라인이 무서우니 배달 창업이나 온라인 쇼핑몰로 가면 어떨까요? 상황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물리적인 건물주에게 내던 월세 대신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이버 건물주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광고비를 태우고 배달비를 제하고 플랫폼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앱에서는 오늘 매출이 100만원, 200만원 찍히는데 막상 내 통장에 남는 돈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매출의 함정에 빠집니다. 결국 지금의 창업 생태계에는 아주 냉정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인의 자본을 끊임없이 빨아들여서 트렌드를 찍어내는 프랜차이즈의 본사와 플랫폼 기업들만 성장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연상케 하죠. 이것이 우리가 냉정하게 마주해야 할 지금 창업시장의 진짜 맨얼굴입니다. 가맹점 하나만 운영해서는 이제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가맹점을 차립니다. 본사에 가맹비를 내고 인테리어를 하죠.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가 매달 나갑니다. 본사에는 로열티를 내고 플랫폼 수수료도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에 부가세, 종소세도 있고요. 이걸 다 내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게 얼마일까요?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이 가맹점 하나 말고 수십, 수백 개의 매장이 있어요. 가맹비와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죠. 반면 가맹점주는 이 한 개 매장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맹점 하나를 점주가 직접 운영하면 월급쟁이보다 못한 수입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몸은 더 힘들고 리스크는 더 크죠. 그럼 가맹점으로 실제로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요? 매니저를 두고 여러 개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겁니다. 매장 하나의 마진이 작아도 그게 3개, 5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매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두 번째를 낼 수 있고
그러려면 초기 자본도 있어야 하고 운영 역량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직원 관리 난이도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큰 리스크가 됐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높은 장벽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진 기존 점주는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가게는 매출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 숫자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막상 들어가면 그 매출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들어오죠. 지금 창업 시장에서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찾은 곳은 바로 로또입니다. 매주 토요일 편의점 앞에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창업하면 망한다는 컨텐츠가 넘쳐나는 것처럼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도 다들 압니다. 814만 분의 1.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매주 사는 걸까요? 로또를 어리석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엄연히 사람이 가진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주 당첨자가 나오죠. 인생 역전은 아니더라도 삶의 방향이 바뀔 만큼 돈을 가질 수 있는 건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또를 사러 가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 내가 당첨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첨자가 된 기분이 들죠. 뭘 살지, 어디로 여행 갈지, 누구를 도울지 그 상상만으로도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면 전부 물거품이 되고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삽니다.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창업을 하는 심리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돈의 액수가 다르고 망하면 입는 타격의 크기가 다를 뿐 그 기대감은 로또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창업을 마음먹는 순간부터 상상이 시작되죠.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일합니다. 직원을 두고 장사를 하니 몸도 편할 것 같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고 징징대는 상상도 해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열심히 하면 더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환상. 이 상상이 너무 선명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맹 상담을 받으러 가면 본사 직원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월 매출 얼마, 순이익은 얼마, 그 숫자가 상상 위에 얹어집니다. 자본 규모가 얼마 필요한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정신 차렸을 때 계약서 앞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마음은 나쁜 심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문제는 그 심리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창업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이 잘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올라도, 인건비가 올라도, 원재료가 올라도 매출이 그것을 커버하고도 남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국가도 비슷합니다. 내부에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GDP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나라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중진국의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업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동안에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매출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덮여있던 문제들이 전부 드러납니다. 요즘 창업 시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이유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면서 매출을 높게 가져가는 게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자리에 좋은 브랜드를 가져오면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경쟁이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온라인 소비가 늘었습니다. 창업자는 오프라인으로 발길을 돌리게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 본사도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본사도 더 높은 매출을 올려야 하니까 가맹점주들을 더 쥐어짜는 구조로 갑니다. 마케팅 분담금을 올리고 새 메뉴를 강요하고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데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시리즈는 창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창업 장려 캠페인입니다. 가맹점으로 창업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맹 본사가 나쁘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가맹점으로 커피집을 해도 되고 고깃집을 해도 됩니다. 매출이 잘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로또 심리 자체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기대감이 없으면 시작도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 기대감만으로 이렇다 할 준비 없이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알려 경각심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준비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업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직원으로 6개월을 일해봐라. 이런 흔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창업 마인드셋과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창업시장은 성장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그 교체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 창업시장에서 매출을 만들어낼 준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며 인사드립니다. 밥 먹듯 사랑합시다. 마인드 PT 마코였습니다.